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9%, 나스닥이 1.3% 하락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중요한 저항대, 그러니까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그 지점만 오면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산 작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 발언, 요게 시장을 하락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계로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관세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조만간 상호 관세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지난번에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발언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유예 발언을 했죠. 한 달간.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또다시 상호관세 언급하면서 시장을 밀어내는 그 모습입니다. 미국의 관세 문제가 트럼프 임기 내내 이 상황이 주어질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관세에도 뭔가 대응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철광과 이런 거에는 관세를 바로 다 매기겠다, 그런 뉴스도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업률이 4.1에서 4%로 하락했습니다. 이건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질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시장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 그런 해석도 좀 되고 있고요. 근데 또 관세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또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저금리 속에서 관세, 감세나 감세, 이걸 해가지고 시장을 띄우고 싶은데, 이 금리 인하가 못 되게 되면은 이게 또 시장에는 악재죠.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미시간대에서 2월 소비자 심리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나오는데 한 달 전보다 1%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에 관세라는 이슈가 자리매김을 하면서 더욱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거기다 인플레이션 마저도 예상치가 좀 올라서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동 거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마존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 전망치, 이게 지금 문제죠. 항상 그 미국은 컨센서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 컨센서스가 조금 기대를 못 미치면서 4.1% 하락했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실망감을 줬다고 합니다. 그거로 3%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중요 기업들의 하락이 시장을 좀 흔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0.3% 정도, 전월 대비로 0.3% 정도 올랐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게 현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가가 조금 소강 상태잖아요.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 오히려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 내려온다면 또 시장에는 금리나 기대감에 불을 다시금 지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종합 1.3%, 다우가 0.9% 하락을 합니다. 다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박스권 죄송합니다. 분산하는 자리, 분산 자리에서 또 밀렸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한번 밀렸고 또 옆으로 다 올라왔는데 또 다시 밀립니다. 이 분산 자리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 저는 미국이 분산을 상당히 오랫동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그 목표치를 채우면서 같이 분산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연장선, 그쵸? 다시 옆으로 수평해서 거의 다 올라서 또 밀어지고 또 옆으로 기죠. 그래서 61선을 타고 가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유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에 유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죠. 뭐 주거비나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유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내려왔죠.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라는 건 좀 의외입니다. 뭐 물론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 뭐 중고차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 지금 9불 정도 빠졌어요. 9불. 10% 넘게 빠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뭐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표가.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졌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유가를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종목들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히려 그쵸? 무너지다가 올라왔습니다. 2.8% 빠졌다가 올라왔고요. 테슬라 같은 종목도 테슬라는 빠졌네요. 그쵸? 테슬라는 요 저점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요 저점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깨졌어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요 정도에서 지지력을 주지 못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원달러가 지금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게 빨간색 21선이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기울은새 되돌림은 하락을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환율상으로 좀 밀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후행 스팬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5일선이 다시 떨어집니다. 오늘부터 5일선이 떨어지거든요. 5일선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20일 돌파하다가 5일선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경우는 주가가 밀리죠. 지난주 금요일에 1447원에 일단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날 원달러는 그러니까 역의 원달러는 1454원입니다. 그러니까 7원 정도 올랐네요. 여기 7원 정도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장에서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통위가 2월 25일 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금통위에서 3개월 내 금리나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 총재기 인하 확정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금리 인하 하면서 좀 분위기 띄워주면 안 되나요? 왜 분위기를 안 띄울까라는 생각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안 미치겠다. 어차피 금리 인하인데 영향을 왜 안 미치겠습니까? 아니면 뭐 비둘기적 발언하면 환율이 더 오를까 볼까?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금통위가 국내 시장을 조금 살려내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만장일치냐,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원론적으로 금리할 거냐, 아니면 뭐 매파적으로 금리할 거냐. 지금 미국도 12월달에 매파적 금리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지 않습니까? 흔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금통위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굳이 매파적 발언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명분을 세워주면 되거든요. 뭐 내수를 살리기 위한 명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가 조금 흔들려 있기 때문에 금리나 내수를 회복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주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시장 투자가들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유도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꼭 금리를 하면서도 안 하는 듯한 금리나 이거 뭐 하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장에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영향이 이게 주가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나와 좀 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렇게 행보를 했어요. 행보를 하고 끝났는데, 오늘도 5일선이 빠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빠져서 이게 이제 국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고요. 3월달부터 그 ATS라 그래가지고 저기 뭐죠?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매를 합니다. 종목은 전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종목 한 800종목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시황을 계속 넣어줄 건지 그냥 정규장만 하면서 상황을 봐서 할 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정규장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또 물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때 털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뭐 코스피도 12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외국인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삐딱합니다. 그죠? 여전히 매수와 매도하는데 1월달부터 외국인의 동향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1월 초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되게 시장의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결국 1조 5천억 팔았어요. 1월달에 1조 5천억 샀다고 좋아했는데 2월달 되니까 그걸 다 팔고 1조 5천억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라는 뭐 개인과 기관이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외국인이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그 종전론을 러시아와 한다거든. 이런 게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를 하면 오히려 바운딩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